2020년 12월 10일 이정훈입니다. 어젯밤에 많은 사건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그것들을 놓고 제가 논평을 좀 하겠습니다. 제목은 우울한 집 주인 문 대통령 안색은... 우울한 집이 뭘까요?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제는 독서광, 추미애 장관 얘기하는 겁니다. 한밤중에 그 시끄러운 국회에서 책을 보고 계셨다니까. 독서광, 그리고 혼자 그 출석해서 오라고 안 하는데 한 적도 없는 국회에 나가셔서 독서했으니까 일편단심이죠. 일편단심 추미애 장관은 충신인가? 충신의 개념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충신이 누가 충신인가 늘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그리고 정말 최고 지도자는 충신을 좋아하는지 간신을 좋아하는지 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네. 충신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그리고 부제처럼 붙였던 게 윤석열 더하기 이두봉이란 분 아십니까? 대공수처 신설. 네. 윤석열, 이두봉이 연합해서 공수처 신설과 싸우는 게 아니라 각기 다른 전투를 하는데 거기에 전선이 만들어져 있다는 게 오늘 제 논평의 제목이고 주제입니다. 우울한 집 문 대통령 안색, 무슨 얘기냐고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 도하신문에 다 보도가 됐는데 문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에 대한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실시한 건데 문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가 37.1%, 전주, 지난주 대비해서 0.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0.3%포인트는 오차범위이긴 하지만 하락을 했습니다. 문제는 지난주하고 이번주 연속으로 문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30% 이하로 갔다는 겁니다. 대신에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적 평가는 58.2%, 훨씬 높죠. 그 지난주 대비해서 0.8%포인트가 더 높아졌습니다. 네,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점점 줄어들고 못하고 있다는 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간의 그 차이는 21.1%포인트입니다. 문정부 출범 이후 최대로 벌어졌습니다. 자, 이거 아주 뭐 가십처럼 보도된 건데 많은 분들이 읽었을 겁니다. 일편단심 추미애냐, 기승전 추미애냐. 네, 제가 붙였으면 이렇게 달았을 겁니다. 어제 국회에서 이제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했는데 그 자리에 추미애 장관이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데 국회에 가셔갖고 이현주 변호사가 쓴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를 읽었답니다. 심야 독서를 하셨답니다. 독서를 마친 다음에 공수처 더 이상 고민할 필요 없다, 이런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검사의 직무 관련 범죄를 수사하는 처지에 놓인 검사들은 국민을 배반할 것인가 검찰을 배반할 것인가 라는 진퇴양난에 빠진다. 어쨌든 검사들에게 국민을 배신하는 대가는 크지 않으나 조직을 배신하는 대가는 크다라는 구절을 인용해서 또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네, 검찰 자기 이기주의를 보여주려고 애를 쓰는 거죠. 어떻게 하든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는 일편단심 추미애 장관의 충정이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집에 가서 주무시지 않고 이렇게 국회에 오셔서 상당한 정성을 보였습니다. 또 어떻게 보게 되면 모든 공수처 문제로 가게 되면 다 추미애로 돌아오니까 기승전 추미애, 이런 모습도 보이죠. 12월 9일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 했던 국민의힘 야당은요, 오늘은 대공수사권 이관을 골자로 한 국가정보법 개정안을 대상으로 필리버스터를 합니다. 계속 이제 방해를 하는 거죠. 자, 이러한 사건들은 거대 여당을 가진 정권도 자기네가 원하는 법을 만드는 게 쉽지 않다는 걸 보여줍니다. 추 장관처럼 헌신하는 이가 있어야 법이 만들어질까 말까인데 그런 사람들이 잘 안 나오죠. 그런 수고를 기꺼이 하는 장관들 수없이 바꿔도 하나요?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마음은 급하고 누구를 맡겨도 제대로 안 되니까 노심초사 안색이 안 좋을 수도 있죠. 근데 이렇게 많은 저항이 있는데도 입법화를 하는 거는 그게 민주주의이기 때문입니다.
대의기관이 만든 법을 토대로 대통령 공약이나 이런 정책을 집행해야 되는 게 그게 바른 길입니다. 네. 무문대도라고 YS가 많이 휘어를 썼었죠. 대도로 가야죠.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이 대도가 아닌 산길 소로로 갑니까?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적을 치기 위한 그런 거라면 모르겠는데 국민을 상대로 어떻게 대도를 안 가시고 소로로 가십니까? 전제군주정, 전제주의는 군주가 다스릴 때 시절이죠. 그 전체주의는 독재자들이 나와서 이끄는 시절. 어떻게 보면 지금이 전체주의로 가지 못해서 문재인 정권이 앙앙불락하는 시기로 보이죠. 그럴 때도 법을 만들어서 집행을 했습니다. 왕이 군주가 있을 때는 대의기관이 없으니까 법을 어떻게 만들었어 그러는데 그때도 법이라는 한자가 있었고요. 그때는 이제 황제가 결정을 하는 거죠. 중신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게 칙령. 그 다음에 또 왕명 이렇게 가죠. 그래서 어명이요 하고 주면 뭐 사약도 받아 마시지 않습니까? 법이니까. 이렇게 뭘 만들어서 하는데 문재인 정권은 그걸 하지도 않고 추진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입법을 하기 위해서 하게 되면 찬반 토론이 벌어져서 처음에 대통령 생각이 잘못된 그런 허점들이 드러납니다. 드러나면서 이제 그거를 메우는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허점이 드러나면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처럼 뚝뚝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 지지율을 올리려면은 허점을 메우는 노력을 하면서 타협이 이루어지고 그게 결론적으로 더 좋은 아이디어가 되는 거죠. 저희도 기사를 하나 만들 때 이렇게 툭 던져갖고 데스크들이 보면서 뭐 질문을 해대죠. 이건 뭐야, 이건 왜 이래 하다 보면 말문이 턱 막히거든요. 그러면 기자들 또 얼굴이 벌개집니다. 그래서 뭐라고 싸우고 막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서 논리적 보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안 하고 나가면요 오보가 나옵니다. 저도 유튜브를 좀 하고 있지만 이게 저 혼자 게이트키핑을 하는 거라서 가끔씩은 실수할 수 있는데 하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혼자 하는 거는 무리가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토론이 중요한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러한 과정을 하게 되면 무능이 드러나니까 그걸 피하기 위한 독재를 보여드릴게요. 탈핵 정책입니다.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로 그냥 밀어붙였는데 그 처음에는 그래도 그렇게 함부로 가지 않았어요. 민주적 절차를 지키려고 했어요. 입법화는 당장 어려웠으니까 신고리 5, 6호기 공사를 중단하자는 문제를 놓고 공론화를 붙였어요. 그때는 자신이 있었겠죠. 근데 거기서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회로 가면 더 어렵겠구나 해갖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무단으로 해버렸잖아요. 근데 요거 계기가 있었던 겁니다. 크게 보시면 이 월성 1호기는 이제 현재 사실상 버린 게 됐습니다. 10년간 쓸 수 있는데 법 제정이 여러 가지 늦어서 한 7, 8년밖에 가동을 못 하는데 이미 몇 년을 세웠기 때문에 돌려봐야 더 이익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이제 추가로 더 계속 운전을 하게 된다면 모를까 10년, 20년 앞으로 더 해도 되거든요. 자, 이렇게 문 대통령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하기 위해서 어떤 법적 절차를 밟았으면 그분이 갖고 있는 생각에 허점이 드러났을 텐데 그게 안 드러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뭐냐? 김정은 덕택입니다. 김정은. 문재인 대통령은 운이 좋은 사람이에요. 남이 하자는 대로 많이 따라가는 그런 사람으로 보이기 때문에 뒤에서 문 대통령을 움직인 사람들이 좀 대신 띄워주는지 운이 좋았습니다. 문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북한 미사일 빵빵 쏘고 굉장히 겁을 줬죠. 그래서 평창올림픽도 방해할 거다는 전망이 있어서 문 정권이 트럼프 정권에 매달렸잖아요. 좋아하지도 않았지만 그때는. 평창올림픽 열리게 해달라고 막 그랬는데 18년 신년사에서 김정은이가 확 표변을 하죠. 유화적으로 뭐 대화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18년이라는 게 참 특이해요. 참 안 좋은 일들이 많아요. 2018년에 이렇게 확 반전을 하면서 문재인 정권이 이렇게 속아 들어가고 18대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이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18번은 노래는 좋아하는데 18년 숫자 이렇게 좋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남북 정상회담, 미북 정상회담 열리면서 문 대통령 인기는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덕분에 신고리 5, 6호기 2017년도에 공사 중단하려고 했던 그 문 대통령의 무능이 감춰지고 그 기회를 이용해서 월성 1호기를 폐쇄하라는 간접 지시를 문 대통령이 내렸습니다. 네. 김정은이가 만들어준 그 기회를 이용해서 입법 없이 독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거죠. 그런데 그것이 한수원 노조, 김병기 위원장, 강청호 지부위원장 등의 활약으로 이 사람들이
수익성이 높은 거를 수익성이 없다라고 수치를 조작해서, 그래서 한수원 이사회를 어제 말씀드린 대로 공공실 작전하듯이 막 이사진들을 이리 비밀리에 오게 해서 이렇게 결정하게 한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올해 4월 총선에서는 코로나 지원금을, 재난지원금 이렇게 뿌리고 해가지고 압승을 했죠. 그러고 나서 이런 것들이 밝혀지니까 코너에 몰렸으니까 어떡합니까? 지금 어떻게든 정권이 살려면은 방탄법안이 필요한데 공수처법 개정안 같은 것이 그런 거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막 밀어붙이는 거죠. 여기에 일편단심 추미애 장관이 가가지고 힘을 보태고 있는 거고요. 완전 야전사령관 같은 정치적 쇼를 하는 거죠. 행정부 장관은 쇼를 하면 안 돼요. 행정을 하셔야 되는데 자꾸 이 추 장관은 정치적 쇼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많은 정권입니다. 문 대통령은 좋아하겠지만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자,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문 정권은 반대 세력을 칠 수 있을 겁니다. 고위공직자 수사를 할 수 있으니까. 또 5.18법도 통과됐으니까 호남에서 지지 세력이 있을 거라고 본인들은 판단할 겁니다. 이렇게 세력을 불린 다음에 이게 이제 이런 법들이 통과되게 하는 게 정치적 술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 기반을 만들어서 권력을 유지하면서 뭐 뜻한 대로 가려고 하겠죠. 그러나 이미 많은 게 막히고 있어요. 박지원 씨가 주도했던 도쿄올림픽이 내년에 열리면 거기서 남북한이 만나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그걸 기회로 평창올림픽처럼 남북관계, 미북관계를 해보자는 것은 이미 일본의 거부로 내놓고 대부분 거부는 안 하죠. 속은 다 알지만. 그래서 지금 안 되고 있고. 더 재밌는 거는 북한이 2018년에는 그렇게 문정권과 할 뜻이 있었지만 지금은 없다는 걸 비추고 있잖아요. 모르겠어요. 지금부터 막 문재인 정권을 압박하다가 2019년도에 갑자기 신년사를 통해서 서프라이즈 해갖고 또 딱 끌고 갈지도 모르죠. 그때는 우리 국민들이 안 속을 겁니다. 저도 훨씬 더, 그때도 뭐 의심해 봤지만 더 강하게 의심해 보겠죠. 강경화 장관 대 김여정 이의 그 대립이 북한의 속내를 보여주는 하는, 북한은 문재인 정권하고 같이 안 하겠다. 그런 의사 표시로 보시면 좋겠네요. 자, 모든 일에는 최고 책임자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고 책임자가 끄떡없어야만 이 밀고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의지는 상당 부분 본인의 체력에서 나옵니다. 근데 이 체력이나 의지가 강하려면 본인에 대한 자기 확신이 있어야, 본인이 자기 확신이 있어야 되고 주변에서 자기를 지지해 주는 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자꾸 자기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고 부정적 평가가 많아지면은 약한 사람들은 그게 영향을 받아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안색이 나빠집니다. 지금 문 대통령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윤석열 총장 징계위가 오늘 열리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윤석열 찍어내기를 하겠고, 그와 별도로 보셔야 될 게 지금 대전지검장이 이두봉 씨입니다. 이두봉 씨는 월성이렇게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원래 1월 달에 추미애 장관이 되고 난 다음에 대학살 인사라고 언론에서 표현했던 그 인사에서 역시 좌천을 당한 사람입니다. 이 양반은 윤석열 씨가 서울중앙지검장 할 때 차장, 1차장, 4차장을 했고, 대검에 가서 총장을 했을 때는 과학부장인가 했을 겁니다. 바로 추미애 장관이 오자마자 윤석열 날개 꺾기를 했을 때 제1바로 꺾여 나가서 대전지검으로 쫓겨간 사람인데, 이분이 지금 대전지검장으로 있는데 특이하게 월성이력의 고발이 다 이쪽으로 몰려왔어요. 의도한 건지, 본인이 고발을 유도할 수는 없잖아요. 국민의힘 대전 유성을 위원장인 김소연 변호사가 어떻게 생각했는지 이쪽으로 고발장 넣으면서 그 후로 우르르 따라오면서 다 일로 고발장이 들어가서 대전지검에 수사하게 됐는데, 어쨌든 그분도 사람이니까 감정이 있겠죠. 이 정권의 가장 아킬레스건을 수사하게 된 이가 윤석열의 남자인 이두봉입니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거죠. 정리하면은 윤석열 씨는 징계위에서 일단 방어적인 상황으로 이 정권과 일전을 벌이고, 근데 그 방어전을 지금 출석, 누구 배제해달라 이런 식으로 필리버스터 하듯이 저항하고 있잖아요, 법적으로. 그 다음에 이두봉 씨는 수사권을 쥐고 손흥민처럼, 프리미엄 리그에서 활용하는 손흥민처럼 돌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빨리 공수처를 만들어서 어떻게 판결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추미애 장관, 일편단심 추미애 장관이 국회에 나가서 이 책이 일으키겠어요? 요 부분에 밑줄을 쳐야 되겠다, 그런 생각만 하고 가셨겠죠. 이게 지금 다급합니다. 공수처를 만들어야 되겠다.
자, 월성 1호기 수사는 문재인판 국정농단 사건이 됩니다. 네, 이거 말고도 뭐 북한에서 보내왔다고 하는 사과 통지문 4건 이런 것들도 다 국정농단 사건이 될 수 있는데 일단은 이게 됩니다. 근데 이 사건에서 아주 이 역사적으로 가다 보면은 다 이 도도한 흐름을 일로 가는데 거꾸로 가는 사람, 반대로 가는 사람 뭐 다 있는데 아주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게 지금 한수원 노모 씨가 위원장으로 있는 한수원 노조입니다. 노조. 이전 노조는 월성 1호기 수익성 조작에 대한 자료를 밝혀내서 이렇게 또 저항도 많이 하고 막 그랬는데 이 노조는 이상하게 그게 없어요. 아니 월성 1호기가 없어지고 하면 자기 일자리가 줄어드는데 이 민노총 계열인가? 한수원 노조는 한노총이나 민노총에 가입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왜 이런지 굉장히 의문점입니다. 왜 한수원 노조는 이 많은 사람들이 월성 1호기를 떠들고 있는데 침묵하고 있는지. 물론 완전 침묵은 아닙니다. 낯비추는 최소한의 행사는 가는데 앞장을 안 서요. 네, 희한한 사건입니다. 네. 이 문제에 대해서 훗날 아마 한수원 노조는 역사적 평가를 받을 겁니다. 노모 씨가 위원장이죠. 자, 문 대통령 안색이 좋지 않아요. 문 대통령은 뭐 노조위원장보다 더 앞에 나와야 되니까. 그리고 아까 리얼미터 등의 여론조사만큼이나 수사의 창끝이 본인이 향하고 있다는 걸 본인도 알 겁니다. 지금 고위공직처 공수처를 만들면 공수처가 바로 할 일이 바로 대전지검이 하는 지금 수사입니다. 네. 고위공직자 비리를 수사해야 되죠. 근데 그런데도 문정권이 공수처를 만드는 거는 이 말이 안 되잖아요. 바로 자기 같은 비리 문제가 있을 때 이걸 수사하라는 게 공수처인데, 그러니까 이게 공수처를 만들어서 방탄용으로 쓰겠다고 하지만, 아, 집에다 갖다 놓은 그 쌓아놓은 개가 주인 물지 말란 법이 있나요? 네. 개는 그래도 밥 주는 사람한테 충성하지. 사람은, 윤석열 씨도 사람한테 충성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이란 모든 민주국가는 뭐예요? 법을 근거로 해라. 사람은 워낙 왔다 갔다 하고, 조삼모사해도 따라가지 않습니까? 사람은 감정이 있기 때문에 변하기 때문에 법으로 해라, 문서로 해라. 이게 핵심이거든요. 저렇게 추장관처럼 쇼를 하지 말고. 자, 이런 거 저런 거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청와대를 영어로 BH, 블루하우스라고 하는 거 잘 아시죠? 근데 어제도 얘기했지만 블루가 영어로 뭡니까? 블루 S를 붙이면은 명상에 대해서 그런지 우울함 뭐 이렇게 우울증까지는 알지만 그런 거잖아요. 여기서 영어권 사람들은 블루하우스란 말을 잘 안 써요. 블루. 우울한 집이잖아요. 우울한 집에 오래 살면 그냥 정신적으로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영어로 했지. 옛날에 영어가 짧을 때 이렇게 만든 것 같은데. 차라리 초록은 동생이니까 그린하우스로 영어를 바꾸면 어떨까요? 블루하우스에 있는 문 대통령 안색이 안 좋은 거가 집 이름 때문은 아닐까? 그럴 바엔 그린하우스. 그린하우스는 영어로 온실이죠. 또 초록이 자라난다니까 오히려 낫지 않습니까? 그 코로나 블루, 하우스 블루란 말이 있는데 이렇게 연속적으로 대통령들이 불행해지면 BH 블루란 말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제가 벌써 이런 관점 던지면 금방 또 퍼질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의 안색이 더 나빠지기 전에 청와대 영어 이름부터 바꿔라. 그리고 지금 분명히 감옥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원한을 품고 있습니다. 뭐 추미애 장관도 되게 여성들이 뭐 한을 품으면 온열에 서리가 내린다는 얘기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번 정권에서는 여성들의 참여가 많고 여성들의 이 날카로운 뭐 감정 표현들이 많은데, 박근혜 대통령도 역시 저는 감정을 품고 있다고 봅니다. 그 박 대통령의 복수심을 두려워할 수도 있겠죠. 그런 걸 저런 거 생각한다면 한번 문 대통령을 위한 제안입니다. 공수처법 개정안보다 훨씬 쉬운 청와대 영어 이름 개명을 좀 하시라. 블루하우스로 해서 그린하우스로. 그거라도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대처를 해야, 좀 그분이 뭐 하는 지금 정치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너무 잘못되면 대한민국이 위태로울까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일단 체력적이나 또는 정신적으로라도 정상화가 돼야만. 요즘 이렇게 발언한 거 보기에는 목소리 힘도 없어요. 굉장히 지치고 잠 못 잔 모습인데 안 좋습니다. 이게 이겨도 이긴 게 아닙니다. 이긴 다음에 무너지는 정권. 김영삼 정부가 계속 정치 투쟁에는 막 기를 쓰고 이겼는데 IMF로 한 번에 무너지잖아요. 전쟁에서 지지 않습니까? 제가 계속해서
같은 경남고등학교 선후배인 같은 길을 가지 마라. 김영삼의 길을 가지 마라. 어떻게 보면 지금 코로나가 IMF일 수도 있어요. 우리만 당하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 와해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BH 블루란 말이 나오기 전에. 그래서 다시 돌아갑니다. 우울한 집 문 대통령의 안색은 그거라도 바꾸기 위해서는 영어 이름을 개명해봐라. 윤석열 대 이두봉 대 공수처. 여기에 일편단심 추미애가 있다는 사건. 자, 잘 보십시오. 진짜 대통령을 위하는 사람이 충신입니까? 반대입니까?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이 충신입니까? 아닙니까? 대통령도 슬기롭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추장관 유임시킨 거 쭉 보면서 대통령의 그릇을 저는 거꾸로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